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8월 12일입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측의 공작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준석이를 배제하고는 경선 후보 경선일까지, 즉 11월 9일까지 순탄치 않을 것이며, 어느 주자라도 그 다음에 11월 9일 국힘의 당 대선 후보가 선출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이 같이 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측에서, 또는 윤석열이나 윤석열 측에서 이준석 체를 헛들이고 이준석을 망가뜨리면은 자기들이 당권을 장악할 수 있고 대권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거로 지금 가는 거죠. 저는 누구 편도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윤석열 측에 붙은 그 간신배들이 윤석열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윤석열의 값어치를 깎아내리고 있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당 대선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무대뽀적으로 그때 가면 저도 밀 수뿐이 없는 구조다 하고 말씀드리는데, 경선은 재미있게, 흥행도 재미있게, 싸움도 재미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너지가 나오고 국민들의 호기심과 외연확장을 갖다가 우리는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윤석열 때 나머지 모든 사람들 8명, 9명, 10명, 12명 구도, 이게 말도 안 돼요. 결국에 가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팀 대 이준석 팀으로 1대1의 대선 후보 결정이 나옵니다. 제 신문들이 깊이 분석을 안 해서 문제인데, 이런 건 오히려 좌파 경향인 한결의 경향, 이런 데서 제대로 분석을 해요.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파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우파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책 좀 읽어라. 그 다음에 신문을 2개만 보시라. 조중동 중에 요새 중앙이 그래도 좀 나으니까 중앙을 보시고, 중앙이 치르기 빨라요, 조선보다. 중앙 보시고, 그 다음에 경향신문을 한겨레 중, 특히 한겨레가 괜찮아요. 물론 저도 싫죠. 근데 저걸 알지 않고 우리가 패퇴할 텐데, 그 중앙과 한겨레를 비교하면서 보시라. 그러면 정치에 대한 안목이 뜨일 것이다. 분석 기사는 오히려 좌파 애들이 많이 해요. 그게 우리가 이때까지 좌파한테 정권을 헌납한 과정이에요. 분석 기사를 많이 써야 돼요. 우리 입맛대로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 측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어제도 이준석이가 SBS에서 출연해가지고 육성으로만 아니 윤석열 측이 자꾸 이준석 나하고 윤석열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윤석열 척 또는 윤석열 관계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끌는다, 감정을 상하게 한다. 실명을 대라. 대변인단도 윤석열 측에서 있지 않느냐. 대변인 이름으로 또는 실명으로 말을 하라. 그게 뭐 하는 거냐. 그게 공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 들어간 놈들은, 윤석열 측에 들어간 애들 있잖아요. 그게 다 누구냐 하면은 4.7 보선 때 안철수를 밀던 놈들이에요. 김종인 체제를 공격하고, 대부분인 거래요, 대부분이. 그리고 6.11 전당대회 때 이준석을 밀지 않고 나경원을 밀던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하고 현재 정치의 역학관계를 전혀 모르는 데 들어가서 윤석열이가 잘 되는 걸 오히려 망치고 있다 하고 고고TV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한 거는 계속 패배만 했어요. 패배를 하다 보니까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와야 된다. 그게 안철수를 서울시장으로 만들고, 나경원이가 떨어지니까 아이씨, 이준석 때문에 망했네, 오세훈 때문에 망했네, 김종인 때문에 망했네, 지네 세력이. 그러니까 에이씨, 6.11 그 당대표 선거에서 나경원 밀자가 또 떨어졌죠. 그리고 요번에 그 걔네들이 대부분이 이준석을 까면서 윤석열 체제에 지금 윤석열 참모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이기려면은 개혁 보수를 잡아야 돼요. 과거 패배만 하고 4년, 5년 동안 정권을 헌납하고 참패를 한 그런 세력이 아니라, 현재 지지율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이재명이 이낙연이한테 밀리는 거 보세요. 이낙연에 따라잡는 거 보세요.
윤석열 측 관계자가 기자와 만나서 우리의 목표는 압도적 경선 승리다. 여론조사가 이미 압도적이다. 첫째, 여론조사가 이미 압도적이다. 둘째, 240명의 당협위원장 중 240명의 당협위원장 호남에서 한 1,000명이 없나 봐요. 240명의 당협위원장 중에서 현역 국회의원 103명, 105명 플러스 원외 당협위원장을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 플러스 원외 당협위원장 240명 중에 3분의 2를 우리가 이미 확보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셋째, 경선은 끝났다. 넷째,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가 될 때 당협위원장 장악한 것이 70% 후반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 당내 경선에서 80% 초반의 지지를 받았다. 따라서 우리 윤석열은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플러스 원외위원장을 90% 넘기는 게 목표다. 경선 과정에서 높은 지지율로 압도적으로 이겨야지 본선 승리가 유력해진다 하는 논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공학만 본 거야. 이게 무식한 놈들이야. 이게 정치를 모르는 것들이 간신배들이 머리수로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국힘 당협위원장을 240명 중에 90%를 장악했다. 장악하는 게 목표다. 240명 중에 3분의 2를 확보했다. 3분의 2면 얼마예요? 262, 262, 70몇 명, 한 170명을 장악했다는 거 아니에요? 확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요? 국힘 당협위원장만 장악하면은 경선에서는 이기지만 대선 본선에서 이길 수 있어요? 국민이 결정하는데. 그리고 이 자체 말이 구라예요, 구라. 이게 공작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아니 어떻게 이런 말들을 갖다 기자한테 퍼뜨려가지고 특히 좌파적인 경향신문에 퍼뜨려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이준석을 공격하고 과거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지 공작이라고 설명드릴게요. 아니 지금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중에 240명 중에서 3분의 2면은 한 170명 되죠? 175명 175명을 장악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최재형한테 붙은 사람들이 한 국회의원 플러스 원외위원장에서 한 40명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유승민한테 붙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플러스 당협위원장 해가지고 한 30명 되죠? 70명이란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70명을 빼고 나머지 170명을 자기들이 다 장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준표는 없나? 원희룡은 없나? 이런 식으로 공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2까지 확보하겠다. 경선 때에. 그럼 240명 중에서 3분의 2면 얼마입니까? 아니 90%를 확보하겠다. 그럼 220명을 확보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뭐 최재형은 놀고 있나? 유승민계는 놀고 있나? 원희룡은 놀고 있고 홍준표는 놀고 있나? 이 말이 안 되면서 이런 공작을 하니까 열불이 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김대중이라는 사람도 절대적인 그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서 후보가 될 때 70%뿐이 합격을 못했다. 또 박근혜라는 그 정치인도 보수의 강력한 주자였던 박근혜도 80% 초반의 지지를 받았다. 근데 윤석열은 90%를 넘긴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공작과 음모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꿇고 이준석 너도 꿇고 다른 주자들도 우리한테 딴지 걸지 마. 토론회 하려고 그러지 마. 우리랑 돌고래한테 멸치도 너희가 대들지 마. 이 말 아니에요. 기가 찰나오르십니다. 이 원고에 10분의 1도 못하겠네. 그 다음에 윤 총장 측 다른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박형준 후보가 당시 네거티브를 엄청나게 당했지만 지지율 차이가 3배였다. 누구하고? 이현주하고. 지금 윤 총장과 다른 주자들 차이가 그렇게 크다. 쉽게 좁혀질 수가 없다. 역전을 거듭하며 본선 승리까지 이루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례보다는 처음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아 본선까지 승리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사례를 자기들이 차용하는 것이 경선 압승 전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 그러니까 지금 윤 총장에 들어간 애들이 정치를 공학으로만 보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편집해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이 위험하다는 거야. 제가 보니까. 서울시장 사례로 봐야 되는데 부산시장 사례로 봐요. 왜 그러냐면은 부산시장 사례는 박형준은 워낙 지지율이 높았죠. 그 박민식이나 이현주보다. 그렇죠? 그래서 3배 차이가 났으니 우리도 지금 그렇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지금 국힘 지지율이 보면은 홍준표 플러스 유승민을 더하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넘어가요. 국힘 지지자들 중에서. 그만큼 얘네들이 뭘 잘못 알고 돌질하고 있다고 윤석열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잘 되길 바래요, 저는. 그런데 모델을 따지려면 서울시장 모델을 따져야 돼요. 왜 그렇죠? 서울시장 모델은, 그죠? 서울이라는 것은 모든 정치, 문화, 경제, 외교가 밀집된 데고 서울 시민들의 표의식이나 정치의식이 표준이에요. 표준. 모든 지역에 섞여 있고 연령대가 섞여 있고 문화, 문명의 공간이 있고, 그죠? 그러면 서울시를 모델로 하고 오세훈이가 그 서울시장을 선거가 나올 때 민주당과 박빙의 승부가 간다. 그래서 오세훈이 어떻게 이겨나간 과정을 거쳤나 그걸 봐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들은 전부 다 안철수를 밀고 오세훈에 반대하고 서울시장 모델을 반대한 놈, 김종인을 반대한 놈들, 그죠?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을 반대한 놈들, 그걸 모델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윤석열 측 관계자라는 것들이 윤석열을 갖다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해코지를 하고 있다는 거야. 주군 하면서 위험하다는 거죠. 아, 나도 윤석열이가 되면 좋지. 누가 돼도 좋아, 나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윤석열과 이준석이 막 갈등, 충돌, 뭐 어쩌고 저쩌고, 막바식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준석은 크게 합리적으로 당대표로서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한다는 거고, 공정하게. 이놈들은 윤석열 측은 왜 우리를 갖다가 안 도와주냐 이거예요. 왜 우리 돌고래 고래를 안 도와주고 멸치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냐고. 근데 그게 지금 국민들한테 비호감으로 비친다니까요. 그래서 이준석이 같은 경우는 중도 확장과 2030은 이준석한테 있고, 윤석열은 그 꼴통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버들, 나이 드신 분들, 기존의 보수 정당을 갖다가 망가뜨린 놈들 5년 동안 그 사람들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 후보가 되든 국힘에서 이준석하고 시너지를 낼 수뿐이 없어요. 윤석열이 되더라도 윤석열은 국힘의 당대표로서 당 대선 후보로서 선출이 되면은 이준석의 미래 정치와 중도 정치와 2030의 편애를 이준석이 받잖아요. 그거 시너지를 합할 수뿐이 없다고. 그런데 언론들이 끌고대고 윤석열 측에서 계속 뒷구멍으로 이렇게 공작을 펴니까 이준석이가 젊은 애가 돌아버리는 거야. 당 체질 흔들려 그러고 최고위에서 이준석을 흔들려 그러니까 이준석 절대 안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원고 10분 1도 못했네. 그리고 이준석이가 자기 정치를 하고 그런다고, 정치인이 그럼 자기 정치하지. 그런데 이준석이가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은 뭐예요? 당 대선 후보를 정확하게 뽑고 강하게 뽑고 경쟁을 시켜서 그래야지 대선 본선에서도 경쟁력을 강하게 해서 내세울 수 있다는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윤석열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윤석열과 이준석의 신경전이 아니고 윤석열을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장제원, 김제원, 그 두 놈의 재원이야. 정미경, 또 배현진은 게 아니고, 또 박민식, 신지호 그놈이 지금 문제예요. 그거는 정무실장으로 있잖아요. 상황실장이 장제원으로 있잖아요. 그놈들은 정치인이 아니라니까. 그놈들에 의해서 그 윤석열이가 잘못된 길로 지금 인도당하고 있다고, 오도당하고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짜증을 내고 화가 나는 거라고. 이걸 갖다 언론은 그냥 이런 호사로운 기사가 나오니까 열심히 써가지고 조회수 올리고 돈 벌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속지 말라니까요.
제가 윤석열을 갖다 지금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응? 3월 9일까지는 이준석의 시간이라니까. 지들이 아무 새를 불리고 몸집 불리고 당의 뭐 당협위원장을 장악한다 그래도 그건 모른다니까. 아니 지금 여론조사가 국힘 지지자들이 윤석열이가 25% 30%뿐이 못 가져온다니까. 많이 가져가야 35%도 못 가져간다니까. 국힘 지지자 중에서 나머지를 다 합하면 윤석열의 지지율을 뛰어넘는다니까. 국힘 지지자, 국힘 경선 주자들 중에서. 그래서 이준석이도 여기서 11월 9일까지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서 당을 공고히하고 외연을 확장하고 중도 확장하고 2030을 더 확대해가지고 대선을 이기겠다는 목표고. 근데 윤석열이도 아니 중도 확장하자, 외연 확장하자 그러는데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당 내에서 꼴통들만 모으겠다는 거야. 힘으로 일단 당내 개선 통과하면은 나중에 중도층이나 진보층이 또는 1대1 진영 들어가면 자기를 밀어주겠지. 문재인에 대해서 반문재인에 돌아선 그 정오와 적의 분노의 표심이 그 착각이라니까. 잘못하면 그들은 사장이 된다니까. 문재인에 떨쳐왔는데 국힘에 저것들이 지르면 또 싫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윤석열과 이준석이는 화합하고 양보하고 서로가 시너지를 내는 걸 확보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 사람 캐릭터를 보면은. 근데 거기에 들어간 놈들이 윤석열이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니까. 왜? 말씀드렸잖아요. 그 놈들은 항상 패배만 하고 항상 공작을 하고 업무만 갖다가 한 놈들이야. 문재인 5년 동안 패배만 했어. 낭반적 패배. 위기 공포 느끼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외부 세력을 데려와야 돼. 황교안이 들어와서 쪽망시켰고. 그죠? 그 다음에 안철수 데려오다가 실패했고. 이준석 들어오는 걸 반대했고. 그죠? 외부 세력이 들어와야 돼. 우리는 망했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외부 세력이야. 그래 그놈들이 다 가가지고 윤석열한테 붙어버린 거야. 이준석을 배제하고는 본선 승리도 안 되고 경선 승리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억지로 이준석을 비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갈등을 너무 지금 막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이준석이가 거기서 지금 막 어린 애들 말도 뚜껑 열린 거야. 아니 이거 앞에 뻔히 보이는 길인데 왜 윤석열에 들어간 애들은 지금 공작을 하고 음해를 하느냐. 음모론을 갖다가 키워나가냐. 왜 자유우파 쓰레기들 논리를 받아들이느냐. 저러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냥 계속 쳐받는 거야 이준석이가. 이준석 못 이긴다니까. 결국에는 화합이 돼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겨요. 윤석열이가 당 대선 후보가 되면은 이준석이는 무조건 윤석열을 지지할 수뿐이 없어요. 과거의 구원을 털고. 그걸 갖다가 지금부터 말이지 그걸 끌고 가지고 위기감 공포감 이준석 쫓아내자 사퇴시키자 최고의 무력화시키자. 그거 진짜 거지 같은 놈들이야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